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신혼부부 청약이 내년 내후년 정도에 뜬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좋을 때 맞춰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시기를 보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인 집에 관한 고민거리가 없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은 조금 여유로운 편이에요.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다세대 빌라가 전부 다 부모님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호수는 제가 갓 취업에 성공했을 때 독립겸해서 진작에 명의를 제게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부터 이 집에 살면서 나중에 이 집을 신혼집으로 쓰면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죠. 길게 연애한 건 아니지만 똑똑하고 다정한 스타일의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살뜰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프로포즈를 받은 뒤에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이 호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도 뭐라고 말씀을 했었냐면요. 새아가야, 너는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아주 복받은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게 엄청 많거든. 아주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이요. 이 양반이 별소리를 다 하네.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게 네 시아버지 명의로 지방에 엄청 큰 땅이 있거든. 너는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몇만 평이라더라 그게.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하면 기대하겠다. 자기야,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부풀려 말씀하시네. 적당히 하세요. 저희 집도 부족한 편이 아니라 시부모님의 재산 자랑에 별로 특별한 마음이 든 건 아니었는데요. 하도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재산이 좀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상 결혼 날짜를 잡고 신혼집 이야기를 하게 될 때쯤 제가 남편에게 혹시 집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웬걸요? 시골 땅을 아직 아버지가 좀 팔고 싶지 않다 하셔가지고 신혼집에 대한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저축해둔 게 별로 없다면서 너무 미안해하길래 그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건물이랑 제 명의의 집이 있다는 것을요.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이지 너무 좋아했고 시어머니한테도 바로 말했나 봐요.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니 그런 걸 왜 진작에 말 안 했냐고 하시면서 너무 잘 됐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염치를 아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식 준비하면서 가끔 만날 때마다 너랑 네 친정 덕에 어려운 숙제 하나 해결됐다. 참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도 아들 뺏기는 것 같다라던가 친정이랑 바로 위아래층이면 대릴 사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 기죽을까봐 걱정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저희 친정을 못된 사람 만들어가면서까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그냥 아들 장가 보내면서 섭섭하셔서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아니라며 안심시켜드리기에 바빴어요. 어쩌다 보니 결혼 준비를 조금 급하게 하면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야 시부모님들을 저희 집에 초대할 수 있었어요. 전부터 집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하셨던 터라 초대해서 집을 보여드리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요. 집이 아늑하니 둘이 살기 딱 좋겠다 라고 시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신 거 말고는 좋은 얘기를 한 기억이 없어요. 여기는 집이 남양이 아닌 것 같아. 빛이 영 안 들겠어. 어머니, 여기 빌라는 전체가 다 남양이에요. 지금은 저녁이라 그렇죠. 낮에는 빛이 얼마나 잘 드는데요. 제 집은 특히나 더 잘 들어요.
부엌만 넓고 거실이 좁아서 좀 그렇네. 요즘에는 조리 공간 넓은 게 대세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거실이 넓으면 TV 보고 퍼 있기만 해서 제가 일부러 안 그러고 싶어서 소파도 안 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희는 이것도 좋아요. 바로 위층이 처가댁이어서 어떡해. 집에서 수시로 내려와 보는 건 아니지? 못 오게 해야 된다. 에이 어머니, 아무리 가까워도 프라이버시는 있어야죠. 못 오게까지는 못해도 저 집 비밀번호도 안 알려드렸어요. 나는 비밀번호 알려줄 거지? 저희 부모님도 안 알려드렸는데 시어머니만 알려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섭섭해하실 텐데요. 어디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어. 시어머니가 말하면 그저 네 하고 따라야 되는 게다. 그건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우리 남편 고집 때문에 우리가 신혼집에 도움을 못 줘서 그런지 아들을 뺏기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안 좋다. 에이, 엄마 무슨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를 왜 뺏겨요? 암튼 너 기죽지 말고 지내야 된다. 우리가 없는 집이 아니니까 항상 잊지 말고.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모자지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우스웠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 땅을 팔지 않으려는 시아버지의 고집이 원망스러워서 시어머니가 괜히 저러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시아버지 들으라는 듯 말이에요. 물론 시아버지는 들은 채 만취했지만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정말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을 때 일이에요. 오빠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걸 보더니 시누이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졌나 봐요. 저희도 결혼을 늦게 한 편이라서 남편의 동생인 신우도 사실 결혼 정년기가 조금 지나긴 했거든요. 워낙에 자기 관리도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실은 결혼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여하튼 신우이가 자기도 오빠처럼 결혼하고 싶다고 시부모님께 떼를 쓴 모양이에요. 혼자서는 연애도 잘 못하고 하니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신랑의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나섰대요. 근데 신우가 직업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고 정말 딱히 잘난 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상대방 자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까지 주변에 좋은 사람 없냐고 물어봤을 정도니까요. 여보, 우리 막내 시집 보내야 되는데 우리 진짜 그 시골 땅을 좀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끼고만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팔 생각이 없대도 그러네. 내 땅인데 왜 자꾸 자네가 팔으라 마라 하는 것이오? 거참 남자가 하는 일에 조용히 따르지 못하고 여태까지 조용히 따른 걸로도 모자라오? 우리 장남 장가 갈 때도 빈손으로 보내는데 우리 막내는 진짜 빈손이면 시집 보내지도 못해요.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니까. 허허 거참 며느리 보는 앞에서 자네가 못하는 말이 없네. 이따 애들 보내고 얘기하세. 제가 들었던 두 분의 대화는 이 정도였는데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으니까 제가 가고 나서는 엄청 살벌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시골 땅을 팔으라고 난리를 치고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지고 하셨었대요.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고집에 아버지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시골 땅을 팔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꽤 큰 목돈이 생기게 돼서 저희 부부에게도 뭔가 좋을 거라고 남편이 신이 나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라, 네 시아버지가 드디어 고집을 꺾고 그 시골 땅을 내놓기로 했단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어머니도 계속 그 땅을 팔길 바라셨잖아요. 이제서야 드디어 너희에게 면이 좀 서겠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그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살았던 거 생각하면 에휴. 네? 집 같지도 않은 집이라뇨. 무슨 말씀이 그러세요? 신혼집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요? 그때야 몸니의 방에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지. 아니 신혼집을 요즘 누가 빌라로 하니? 다들 아파트에서 살지. 그래도 없는 형편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분수에 안 맞게 아파트에 꾸역꾸역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 명의로 된 대출 하나 없는 빌라집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네요. 어머니, 빌라인 게 마음에 안 드셨어서 집에 왔을 때도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흠을 잡으셨던 거군요. 아니 내가 뭘 또 그렇게 흠을 잡았다 그러니? 아쉬운 점을 찾으려고 보니까 계속 눈에 띄더라는 거지. 실제로 그 집에 흠이 있는 걸 어쩌겠어. 여튼 네 시아버지가 시골 땅만 팔면 몇 억은 우스우니까 우리 장남 이름으로 아파트부터 하나 해줘야 내 속이 편하겠어. 어머니께서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저랑 저희 남편이 감사하게 생각은 하겠지만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긴 해요. 저희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아파트를 해주려고 하세요? 내가 영 아들 뺏긴 것 같아서 마음이 안 놓인단 말이야. 또 우리 아들이 처갓집 바로 아랫집에 살면서 기도 못 펴고 살 것 같고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내가 아주. 저희 부모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그럴 분들 아니시거든요. 저희한테 거의 관여 안 하시려고 얼마나 신경 써주신다고요. 나 만났을 때랑 네 가족들끼리 있을 때랑 어디 같겠어? 아무리 그래도 올해 귀한 장남을 대리사위 보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어.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걱정거리를 만들면서 무조건 장남한테 아파트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야 뭐 가만히 있다가 신축 아파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생겼으니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여러 가지 언사에 빈정이 많이 상하긴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사랑이 유별나다고만 생각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 전에 남편한테 퇴근 시간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남편이 오늘은 본가에 가서 먹고 가겠다며 미리 말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집에 비상회의가 소집됐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되물으니 아버지 땅 관련된 거라 하면서 이따 집에 가서 말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놀란 반 걱정 반이 되었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해준 이야기는 별로 대단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자기야, 아니 글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상의도 없이 시골 땅 전체가 아니라 그 절반만 팔려고 내놨던 모양이야. 그게 뭐 어때서? 아버지 땅인데 아버님께서 자유롭게 융통하시게 해야지. 아니지, 아버지께서 가진 땅을 전부 다 팔아도 우리 아파트 사주시는 거랑 내 동생 신혼집 지원해주기가 달랑달랑 하실 텐데. 그래? 어머니가 말씀하신 걸로는 시골 땅 팔면 무슨 수십억이 나올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사실 나도 땅값까진 잘 모르겠는데 호재가 있어서 샀을 때에 비해서는 꽤 많이 올랐다고 적지 않은 돈이 된다는 걸로만 알고 있거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아버지가 전부 다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팔려고 내놨다는 거야. 우리 엄마 말로는 시골 땅 절반 파는 걸로는 내 아파트 하나 해주는 것도 간당간당하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또 한바탕 했지 뭐야. 나는 어머니한테 꼭 아파트 안 해주셔도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아가씨가 결혼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집에 있어야 될 상황이면 아가씨를 먼저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엄마는 또 그게 아닌가 봐. 우리 엄마의 아들 사랑 봤잖아. 워낙에 나부터 챙기려고 하니까 장남 아파트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된다고 엄청 세게 말했거든. 근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우리 동생이 난리를 치는 거야. 어머, 아가씨가 정말 결혼이 하고 싶으신가 보다. 근데 꼭 집이 있어야 결혼하는 건 아닌데 아가씨랑 어머니가 둘 다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자기가 좀 말 좀 거들어봐. 내 동생이긴 하지만 뭐 워낙에 인물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자기같이 이런 번듯한 집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그런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될 텐데 집이 꼭 그렇게 중요한가? 자기도 뭐 내가 집이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 우리랑은 상황이 다르지.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조만간 자기한테 상의 좀 하러 오겠대. 나한테? 자기 아버지 땅 파시는 건데 나한테 상의할 게 뭐 있어? 몰라. 아무튼 연락한대. 기다리고 있어봐.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아파트를 못 사주게 돼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싶었어요. 근데 웬걸 다음날 바로 오전에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불쑥 오셨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어쩐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얘기 안 하디? 내가 오늘 간다고 했는데. 조만간 연락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들 아침밥을 먹여서 출근시켰니? 그럼요. 밥에 국에 다 먹고 출근했어요. 에휴, 그래도 엄마가 해준 밥만 못할 텐데. 아무튼 오늘 내가 온 건 다름이 아니라 너랑 상의할 게 있어서다. 어제 네 남편한테 들었겠지만 너희 시아버지가 그 고집을 못 걷고 그 시골 땅 절반만 팔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것 같아서 말이지. 그렇지만 나는 무엇보다 첫째 너희들에게 신축 아파트 하나 해주는 게 우선이야. 어머니, 어제 저도 조금 얘기 들었는데요. 아가씨가 무척 속상해하셨다고요? 지도 그러겠지. 우리가 집 해주면 그거 하나 믿고 시집갈 수 있었는데 지 오빠부터 챙겨준다고 하니까 말이야. 근데 순서가 그게 맞는 걸 지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에게 시골 땅 판 돈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네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빌라를 우리 딸에게 주면 좋지 않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가 있니? 내가 신축 아파트를 해주고 너는 빌라를 내놓고 이렇게 서로 하나씩 주고받자고 하는 건데 너로서는 훨씬 이득 아니야? 이 집은 지은 지 오래됐고 빌라인데다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건물인데 신축 아파트는 다 새 것에 무조건 좋을 텐데 고민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어머니. 그동안 이 집 오실 때마다 별로라 하시고 엄청 흠잡을 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집인데도 아가씨 신혼집으로 해주고 싶으세요? 물론 마음에야 정말 안 들지. 그렇지만 우리 딸도 워낙에 잘난 게 없으니까 이런 흠이 있는 집일지라도 집이 하나 있어야 혼처 찾아다닐 때 좀 면이 설 것 같아서 말이야. 저희 부모님이 바로 위에 계시는 집이기도 하고 저는 정말 안 내키는데요, 어머니. 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신축 아파트가 눈앞에 딱 떨어지게 생겼는데 뭐가 고민이니? 값으로만 쳐도 2배는 되겠다. 나는 이미 너희들 살 새 아파트도 봐두고 가계약금도 걸어두고 왔는걸.
아니 어머니, 어떻게 저희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벌써 가계약까지 하고 오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제 빌라만 보면 아주 작은 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트집을 잡았던 시어머니의 모습들이 떠올라서 무척 빈정이 상했죠. 그렇게 생트집을 잡더니 이제 와서 신혼인 신혼집을 이 집으로 하고 싶다고 하다니요. 그리고 저희 집이 아무리 구축 빌라라고 해도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평수도 넓은 좋은 빌라여서 그렇게 저렴한 집 취급받은 물건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위층에 저희 부모님이 든든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편하고 좋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께 되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빌라를 아가씨 명의로 바꿔주면 신축 아파트는 저랑 남편이랑 둘이 공동 명의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얘, 너는 어떻게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먼저 하니? 너 이렇게 속이 시꺼먼 아이였어? 어머니, 속이 시꺼멓다니요. 제 빌라라도 내놓으면 4, 5억은 할 텐데요. 이걸 조건도 없이 신우랑 명의 바꾸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새 아파트 들어가 살면서 차차 생각해보는 거지. 내가 계약하고 오면 너희는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니? 어머니, 이건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속이 시꺼먼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저는 몇 억짜리 제 집을 아가씨한테 고스란히 주라고 하면서 새 아파트에선 제 몫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빌라는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일 테고 아파트는 매년이 다르게 가파르게 오를 텐데 벌써부터 네 몫을 말하는 게 웃기다 이거야. 내 말은 어른들이 해주는 결정에는 좀 얌전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어머니, 저는 막말로 아가씨께 이 집도 안 주고 저랑 남편이랑 이 집에서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에요. 신축 아파트를 장남하게 해주고 싶은 것도 어머니 욕심이고 제 집을 아가씨에게 주고 싶은 것도 어머니 욕심인데 그 과정에서 저만 손해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른이 말하면 한 번 알았다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구나. 너 그렇게 태바라진 애였어? 공동명의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볼 테니까 너는 너희 집 변경하는 거나 빨리 좀 알아보고 있어라. 어머니, 집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세금 문제에서 골치 아파져요. 저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공동명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하실 거면 지금 확실히 정해주셔야죠.